자, 정치적 공방은 그렇다 치고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와 재심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. 지금부터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. 윤석기 기자, 네. 여권이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,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한만호 비망록,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건설사 대표였던 고 한만호 씨가 2010년도에 남긴 글인데요. 이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만 나오면 재기와 출소를 돕겠다고 했다. 검찰이 이 재판에 설 나에게 질의응답을 연습시켰다 등의 내용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검찰의 회유 협박을 받아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요. 최근 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 고 한 씨의 이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,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부가 확인된 건 없습니까? 일단 이 한 씨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직접 얘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비망록 내용은 1심에서 3심때까지 재판부에 제출이 돼서 정식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. 그럼에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015년 8월 모든 증거들을 고려해 한 전 총리의 3억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6억 금품 수수 혐의는 8명이 유죄, 5명이 혐의 입증 미흡으로 무죄를 선고해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죠. 아, 그러니까 이 비망록이 새로 공개된 것도 아니고 이미 재판에 다 반영이 된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비망록을 보면 한 전 총리만 유죄를 받으면 자신은 풀어주겠다, 이렇게 검찰이 회유를 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인데 그 이후에 한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? 네, 한 씨 역시 위증 혐의로 보시다시피 1, 2, 3심 모두 유죄를 받았고 결국 2년 실형을 살았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런데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? 한 씨가 1심에선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 했던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. 재판부도 이를 인정을 해서 한 전 총리는 무죄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2심에서는 왜 판결이 뒤집혔습니까? 네, 2심에서는 이 한 씨가 발행한 수표 1억 원을 한 전 총리 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검찰 주장이 인정이 됐고 결국 한 전 총리는 유죄를 받은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했다는 그 전세 자금 1억 원, 이게 이제 물증이 된 셈이군요. 네. 자,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걸 지금 재심할 수가 있습니까? 네, 사실 재심은 이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이런 조건으로 굉장히 엄격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. 마구잡이 재심 신청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겠죠.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예. 비망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 재판에서 나왔던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신규성 있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. 네,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. 재심 제도가 왜 있겠어요? 사법부도 잘못할 수 있다. 그럴 때 국민들의 인권은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거냐. 예,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전 총리 측의 반응이 아직 직접 나온 건 없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. 예, 윤석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.